오늘이 2024년 10월 16일 그 서유기 시간인데 저번에 제가 그 함수랑 상이랑 역상이랑 연속함수 외워 오기로 했는데 사실 오늘 그 논문 쓰고 작업하는 게 오늘 5시에 끝나가지고 또 5시 끝나자마자 또 1시 또 6시에 또 버스 타고 운동 갔다 오고 해가지고 공부를 못했는데 뭐 일단 한 대까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얘기하고 제가 궁금한 것 좀 물어보고 다시 확률 변수 같이 이야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약간 떨리긴 한데 그래서 함수의 정의를 이야기 먼저 해보면 함수 집합 x와 y가 주어져 있을 때 그 집합 그 함수 f는 x에서 함수 그러니까 f에서 x에서 y로 가는 함수는 그 그 집합 xy의 곱집합의 부분 집합으로 정의가 되고 그 만족해야 되는 조건은 임의의 원소 x 하나를 가져왔을 때 그 x에 대응되는 원소가 y에 그 y 안에 반드시 하나 유일하게 존재해야 한다. 우선 여기까지 외워봤는데 아직 뭔가 예. 어, 약간 이건 함수 이걸로 했는데 약간 많이 못해가지고 좀 더 다듬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상 같은 경우에는 방금 함수가 주어져 있고 그 정의역 x의 부분집합 a가 존재하고 함수 그러니까 a에 대한 역상은 그 fx 그러니까 fx들의 모임인데 그중 x가 a에 포함되는 그러니까 x가 a에 포함되는 fx들의 모임이고 역상 같은 경우에는 그 y라는 공역의 부분집합이 존재할 때 f 인버스 b는 그 f 그러니까 a에 포함되는 x는 모아놓은 건데 그 중에서 f 아, x가 a에 포함되는 그런 것도 모아놓은 모아놓은 것들입니다. 어, 그러니까 이게 그 기호로 했을 때는 적을 수 있겠는데 이게 말로 하니까 이게 아직도 헷갈리거든요. 이게 생각해보니까 제가 말을 그 조리 있게 하는 할 수 있는 스타일이 아니다 보니까 약간 그 글로 적는 거랑 말로 하는 거랑 조금 오차가 있어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속 함수는 아직 약간 덜 외웠습니다. 근데 그 약간 어렴풋한 약간 뉘앙스는 알겠는데 정확히 외우지 못했어요. 와, 저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 뭐냐면은 그 X랑 Y랑 곱집합을 주면은 그거의 원소가 아닌 부분 집합으로 정의하는 그 이유가 갑자기 헷갈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원소랑 부분 집합을 헷갈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헷갈리는 저도 갑자기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왜 원소가 아닌 부분 집합을 주는 걸까? 이걸 알면은 좀 덜 헷갈리지 않을까 하고 있었습니다. 네, 제가 약간 안대로 말씀드려보자면, 이제 예를 들어 그 함수, 가장 간단한 함수 y는 x라는 게 있다고 했을 때, 사실 우리가 그거를 순서상 곱집합의 부분집합으로 보겠다는 거는, 이제 y는 x라는 함수를, 그러니까 f의 x는 x든 뭐든 그거를 이제 1,1, 2,2, 뭐 3,3, 뭐 1.1, 1.1, 뭐 이런 식으로 보겠다는 거라서, 이제 그런 그 순서상들의 집합이겠죠. 결국 함수는 순서상들의 집합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곱집합의 원소는 순서상이 있고 우리가 보려는 건 순서상들의 집합이니까 곱집합의 부분집합을 봐야 하는 그런 논리가 됩니다. 우리가 보려는 건 1,1이 아니라 1,1, 2,2, 3,3, 4,4가 있는 전체 집합을 그걸 함수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그러니까 원소가 여러 개 묶여 있는 상태를 보고 싶다라는 건 그렇게 이해했거든요. 근데 그 그러니까 순서상의 집합을 보고 싶은 거니까.
근데 만약에 그 곱집합의 원소를 보게 되면 순서상 하나만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소일 때는 하나밖에 못 뽑는데 그거를 부분 집합으로 가져온 순간부터 원소를 여러 개를 담을 수 있는 집합으로 볼 수 있으니까 어, 예. 네,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혹시 약간 그 정의들 좀 얘기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네, 우선 그 함수, 상, 역상, 연속함수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일단 함수의 정의는, 자, 정의역이 x고 공역이 y인 함수 f의 정의는 이제 x 곱하기 y의 부분집합 f가 다 밑아래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할 때 그 f를 x에서 y로 가는 함수라고 합니다. 첫 번째 조건은 첫 번째 조건은 임의의 x에 대해서 그니까 그 이제 이 소문자 x 그 순서상을 이제 소문자 x, 소문자 y라고 했을 때 이제 임의의 소문자 x에 대해서 그 소문자 y가 존재해서 네, 그 x, y가 f의 원소가 됩니다. 다시 약간 풀어서 말하면 이제 그 f 안에 있는 원소들은 f의 원소들은 임의의 x에 대해서 그거에 해당하는 이게 말로 표현하기가 좀 어렵네요. 네. 음, 임의의 x. 네, 네, 자, f의 원소들은 이제 x, y란 순서상 형태일 텐데 모든 x란 지파에 속하는 모든 소문자 x에 대해서 그 순서상 x, y가 되는 이제 소문자 y의 원소인 y가 존재하고 그것이 f의 원소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이제 f의 원소 x1, y1과 x2, y2가 있을 때 이제 네, 이제 그 y2와 y1이 다르면 x1과 x2도 다릅니다. 이렇게 해서 함수의 정의를 말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이 좀 네, 이해는 가는데 말로 표현하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이어서 그 상과 역상의 정의 말해 보겠습니다. 혹시 피드백 주실 사항 있으시면 주셔도 됩니다. 그거는 약간 그러니까 헷갈리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우리는 저걸 x, y라고 그 정의할 때는 얘기를 하는데 그게 실제로는 그게 이름을 가지고 있으니까 정의역이나 치역이나 그러니까 그런 거 같이 고려하려고 하다 보니까 더 꼬인 것 같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문자면 문자대로 하는데 걔가 원래 이름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얘도 같이 외워야 되는데 하면서 더 헷갈린 것 같습니다. 함수의 정의는 굳이 뭐 정의역, 공역, 치역 이런 거 얘기 안 해도 함수의 정의는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좀 전에 이동욱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조건이 이거는 오히려 기호로 쓰면은 조금 더 명확해지는데 기호로 쓰면 아마 이렇게 쓸 거예요. 그 첫 번째 조건을 기호로 쓴다면 임의의 x의 임의의 원소에 대해서 어떤 y의 원소가 존재해서 각각의 원소를 스몰 x랑 스몰 y라고 할게요. 라지 x의 임의의 원소 스몰 x에 대해서 라지 y의 어떤 원소 스몰 y가 존재해서 x, y가 f의 원소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 아, 거예요. 네, 약간 그 식을 생각하고 네네. 말을 제대로 못했던 것 같습니다. 네네. 이게 그
우리가 곱집합을 이용하려고 하니까 어쨌든 곱집합의 원소를 이용해서 얘기를 하는 게 명료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이게 어떻게 써야 모호함이 없는 명확한 표현일까라고 생각을 하다 보면 결국은 그런 그 퀀티파이어를 써서 설명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아요. 강성호 선생님 음,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첫 번째 조건이 저거잖아요. 어, 그, 그러니까 어떤 X에 대해서도 그것에 대응되는 Y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뭐 이렇게 말하면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대응이라는 그 뭔가 좀 그 불편하단 말이죠. 뭔가 정의를 안 하고 쓰는 것 같아서. 그래서 대응이라는 표현 대신에 우리가 x, y가 존재한다라고 말을 하고 싶은 건데 그것이 모든 x에 대해서도 존재한다라는 말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걸 집합으로 표현하자면 조건으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라지 x의 임의의 원소 스몰 x에 대해서 라지 y의 어떤 원소 스몰 y가 존재해서 x, y가 f의 원소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감사합니다. 그리고 1, 2번을 합쳐서 합쳐서 얘기하고 싶으면은 그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거에서 유일하게 존재한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1, 2번을 다 합치는 거긴 하죠. 그러니까 임의의 원소 X에 대해서 어, 라지 Y에 유일한 Y, 스몰 소문자 Y가 존재해서 그 수선수상 X, Y가 F의 원소이다라고 말하면은 네, 예. 네네. 네. 그러면 이어서 그 상과 역상의 정의도 한번 말해보고 연속함수학까지 한번 빠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자, x에서 y로 가는 함수 f가 정의되어 있다고 했을 때 이제 x의 부분집합 a에 대해서 그 a의 상을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습니다. a의 상 fa는 y인 이제 그 정의 그 공역의 원소 y인 공역 y인 네, 그래서 소문자 y 공역의 원소인 소문자 y인데 이제 f 네, 그 a에 있는 x가 f로 가는 A에 있는 네, 그 A에 있는 모든 원소 X가 이제 함수에 들어갔을 때 Y 함수에 들어갔을 때 속하는 네, 그런 Y들을 모은 그런 X들을 모은 것입니다. 약간 그 식으로는 쓸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 공역에 속하는 어떤 원소들인데 어떠한 조건을 만족하냐면 이제 A에 속하는 원소 X가 있을 때 fx가 네, fx가 그것에 들어가는 네, 그런 집합입니다. 그다음에 역상은 이제 반대로 그 공역의 부분집합 B에 대해서 정의할 수 있는데 이제 F 인버스 B는 네, X의 값이 네, 그 정의역 X의 원소인데 어떠한 조건에 만족하냐면 이제 fx가 B의 네, 부분집합이 되는 B의 원소가 되는 그런 집합들입니다. 이어서 약간 연속함수의 정의를 말해 보겠습니다. 연속함수의 정의를 말하기 위해서는 일단 그 함수 f가 있어야 하고 거기에다가 당연히 정의역 x, y도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정의역 x, 공역 y도 있어야 합니다. 정의역 x와 공역 y에 이제 그 위상 구조를 부여해가지고 위상 공간 x, t1, 그다음에 y, t2가 있다고 가정합니다. 그때 이제 함수 fx가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이 함수 f를 연속 함수라고 합니다. 음, t1의 원소
T1의 원소인 X의 부분집합 A의 상이 T2의 원소가 된다면, 네, 이거는 모든 어떤 네, T1의 원소에 대해서 성립한다면 이제 그때 그거를 연속함수라고 합니다. 아까 상 얘기하실 때 네. 조금 약간 이게 분명히 머릿속으로는 알 것 같은데 이게 말로 하려니까 좀 헷갈리잖아요. 아, 네. 이게 저도 들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상을 정의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하나는 첫 번째는 아까 그 하셨던 방법으로 Y의 부분 집합인데 어떤 부분 집합이냐면은 각각의 그 Y의 각각의 원소에 대해서 어떤 X가 존재하는데 그러니까 A에 들어가는 그 어떤 X가 존재해서 그것을 그, 그 Y로 쏴주는 그러한 Y들을 모은 것이라고 얘기를 해도 되는데 사실은 더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fx를 전부 모아요. 여기서 x는 a에 들어가 있는 것들. 그냥 이렇게 쓰면 끝나긴 합니다. 음, 그래서 둘 다 맞는 정의이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보통 그 뒤에 정의를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노트에도 그런 식으로 정의가 적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네네. 그 노트를 지금 다시 보고 있는데 연속함수를 역상으로 정의가 되어 있네요. 네. 그 상으로는 정의가 안 되는 건가요? 약간 그 A의 네, 그 T1의 원소인 A가 T1의 원소가 이제 T2의 원소로 가는 음, 네, T1의 원소가의 상이 이제 네. T2의 원소가 되는 그런 걸로는 연속함수를 정의하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오류가 있는 건지 좀 궁금해지긴 합니다. 발레를 찾으실 수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뭐, 이게 직선인데, 어디 하나가, 어느 한 점이 뚝 떨어져서, 만약에 이렇게 위로 올라가 있다. 만약에 그런 거라고 하면은, 어, 요 그림을 제가 조금 그려보고 싶은데, 화이트보드. 예. 네네. 사실 안 되는 거는 제일 간단한 건 그냥 발레 하나만 보이면 되거든요. 제가 그리고 싶었던 이미지는 이런 이미지인데요. 요런 함수를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말씀하신 건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X에서 오픈셋을 X의 오픈셋의 상이 Y의 오픈셋이 되는 경우를 말씀하신 거잖아요. 네네. 그게 연속이 아닐 수 있냐라는 질문이셨던 것 같아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이거 오픈셋을 이렇게 잡으면 되지 않을까요? 그럼 이것의 상은 음, 여기겠죠. 하지만 이건 연속함수가 아니죠. 맞나? 잠깐만요. 좋은 예시가 맞나? 어, 제가 왜 좋은 예시가 맞는지 지금 잠깐 헷갈리냐면, 그럼 반대는 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이거, 그, 연속함수의 정의가, 음,
그러니까 T2, 그러니까 그 공역에서의 오픈셋의 임의의 오픈셋의 인버스가 그 정의역에서 오픈셋인 경우잖아요. 네네.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거 거꾸로 가도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 제가 얘기를 잘못했네요.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잡으면 안 되고, 임의의 오픈셋을 잡아야 되는군요. 그러니까 이런 게 존재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X의 임의의 오픈셋의 상이 Y에서 오픈셋이 되는데 연속이 아닌 경우가 있느냐, 그걸 따져야 되네요. 생각해보니까. 제 예시를 잘못 잡았네요. 이렇게 잡으면 안 되고요. 모르겠습니다. 그런 경우가 뭐가 있을까요? 사실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그냥, 그냥 마치 그 암기 과목 외우듯이 저도 외우다 보니까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네요. 아, 요거 찾아보고 싶은데 조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 찾은 것 같습니다. 이런 예시가 하나 있는데요. 되게 간단하네요. y는 x제곱 연속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 오픈 인터벌의 상은 음, 자꾸 제 맘대로 움직이죠. 상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죠. 이게 끝점이 포함이 되네요. 네. 그러니까 R에서 오픈이 아니네요. 음, 그래서 연속 함수이면서 음, 임의의 오픈의 상이 오픈이 아닐 수도 있는 케이스가 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GPT 선생님께 여쭤보니까 이제 그냥 Y는 C에서 Y는 C 같은 거에도 된다고 합니다. 아, 그러네요. 아, 네. 오픈 잡으면 한 점이 네네네. 되니까. 아, 그러네요. 네, 뭐 요런 예시도 있다 합니다. 아, 네. 그럼 이제 T2의 임의의 원소 V에 대해서 그것의 역상이 T1에 속한다. 임의의 T2의 원소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게 맞는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반대로, 그럼 아, 이제 여기서는 이렇게 잡으면 여기서 이제 Y에서 오픈셋을 잡으면 어떻게 되나를 생각을 해보면은, 이렇게 잡으면 뭐 그렇죠. 여기서 했어. 이거 어쨌든 오픈볼의 합집합으로 그렇죠. 나타나는. 그렇죠. 네. 오픈볼이 합집합이 되고, 혹시나 이거를 뭐, 0 쪽으로 점점 가까이 오더라도, 그 0을 포함하지 않는 오픈 인터벌을 잡으면은 그 그것의 역상은 0만 싹 빼놓은 어떤 그 인터벌의 합집합이 될 거고 0을 포함하는 오픈 인터벌의 역상은 그냥 오픈 인터벌 하나짜리가 될 테니까 예시로서 잘 동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약간 이제 발레를 보니까 딱 헷갈리지 않고 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이제 알았는데 제가 상 역상 말할 때 그냥 F의 상이라고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거 지금 다시 정의를 보니까 이거 연희수 노트 기준으로 하면은 이게 예, 그러니까 S랑 V 부분 집합에 대한 상이랑 역상이라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F의 상이랑 역상이라고 함수의 상, 역상 저 말해가지고 예, 좀 틀렸던 것 같습니다. 예, 확실히 조금 외우니까 이제 슬슬 무슨 얘기인지는 알니까 정확히 이해는 못한 것 같은데 약간 뭔 말 하는지 뉘앙스는 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더 외워봐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저게 진짜 뭔 말인지 몰라가지고 뭔 소리지 했는데 이제 정의를 좀 외우고 다시 보니까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면 다음 주 해가지고 다시 확실히 더 외워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기호로 쓰는 것도 외워보고 그걸 다시 말로 풀어보는 것도 외우고 저 두 개 동시에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했던 그 다음 스텝이 확률 분포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그거까지 생각 못 했거든요, 사실은. 그냥 이거 먼저니까 이거 먼저 하고 뭐 시간 나오고 봐야지 했는데 시간 안 써가지고. 그래서 저 약간 확률 공간 보면서 생각했던 게 뭐냐면은 결국 우리가 얘기해야 되는 게 그 표본 공간이랑, 그러니까 샘플 스페이스랑 이벤트랑 그 프로바빌리티 메저 세 개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제가 이거를 이야기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처음 확률 공간 앞에 말한 세 개를 가 존재 만족해야 된다. 뭐 만족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나하나씩 스테이트먼트를 다 설명해줘야 되는 건지 조금 어떻게 좀 이야기해야 될지 좀 애매하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단순히 표본 공간이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지 표본 공간에 대한 그 구체적인 정의가 있는 건지 그 렉처 노트에 봐도 저는 그게 안 보여가지고 그냥 딱 예시만 보여주다 보니 이게 정확히 서술하기 위해서는 좀 그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책을 찾아봤는데, 그 책에 적혀 있는 그 샘플 표본 공간의 정의가, 어, 어떤 저희가 이제 시행을 했을 때, 예를 들면 동전을 던진다거나, 뭐, 주사위를 던진다고 하는 거를 여기서는 이제 그, 뭐, 실험, 시행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실험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가능한 결과값들을 모아놓은 집합을 표본공간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음, 그럼 저 실행이나 시험 같은 경우엔 또 정의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제 생각에는 예, 따로 정의를 하지는 않아도 되는 것 같고, 잠시만요. 사실 그래서 제가
그 샘플 스페이스는 아무 집합이면 되는 거냐라고 그저께 물어봤던 건데요. 그 말씀하신 게 어떤 그러니까 확률 공간이 무엇인지에 대한 직관적 이해를 위해서는 말씀하신 게 맞기는 한데 어차피 여기서 확률 공간을 정의할 때는 공리적으로 우리가 정의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 S는 그냥 아무 집합이라고 말해도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그것에 우리가 확률을 얘기할 때의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물으면은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어떤 시행을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값들을 모두 모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것도 맞는 말이고, 근데 저는 오히려 그렇게 말하면은 이게 약간 꼬리를 물고 물고 되는 그런 느낌이라서 저는 그냥 아무 집합이라고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 사실 약간 얘기 나왔던 부분도 사실은 그 확률을 보는 시각 중 빈도주의적인 시각에서 보는 거라서 베이지안적인 시각에서는 이게 약간 실제로 시행이 얼마고 요거보다 실제로 약간 합리적으로 가질 수 있는 믿음의 정도로 확률을 해석을 하기 때문에 네, 약간 좀 그런 의미적인 부여를 하면 언젠간 해야겠지만 실제 좀 공리적인 정의랑은 좀 떨어져 있는 그게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보는 관점이 그 믿음을 수치화했다라는 건가요? 근데 약간 확률 보는데 왜 마이크가 안 되는 거지? 화면이 멈춘 것 같은데요. 네. 네, 어, 잠시 튕겼습니다. 아, 네. 근데 그 확률을 보는 관점 중에 그 베이지안적인 관점이 있고 빈도주의적 관점이 있는 걸로 아는데 이제 약간 그 베이지안적인 관점은 어떤 합리적인 믿음의 정도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제 뭐 내일 비가 올 확률이 2분의 1이다라고 말하잖아요, 흔히. 근데 내일 비가 올 확률이 2분의 1이다라는 게 내가 지구의 환경으로 시뮬레이션을 10만 번 돌려봤는데 5만 번 정도 비가 오더라 해서 2분의 1이다라고 말하기보다는 내가 여러 가지 뭐 온도, 습도, 느낌, 무릎의 쑤심 정도를 고려했을 때 뭐 한 2분의 1 정도다라고 말하는 그런 거에 가깝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확률을 베이지안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약간 그런 식으로 좀 확률을 보는 관점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강성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게 좀 더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수학적 관점으로 표공간을 보느냐, 아니면은 통계학적 관점으로 표공간을 보느냐,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는. 맞습니다. 그럼 지금은 좀 단순하게 하려고 하면 그냥 그 시행의 모든 시행의 결과값들의 집합으로만 펴보는 공간을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약간 그거를 생각하지 않는 거를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학적으로만 그냥 집합 S가 어떤 집합이 주어져 있더라. 아니, 그냥, 근데 그러면 이제 수학적으로 정의하기가 좀 힘들어지는 것 같은데. 임의의 집합. 그냥 딱 이미지 집합, 임의의 집합을 그냥 평공간으로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미지 집합 하겠습니다. 저건 패스. 말긴 거 패스하고 이미지 집합. 예. 이게 의미가 있는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집합론적인 관점에서는 사실은 두 집합이 원소 개수가 같으면 같은 집합이라기보다는 동등한 집합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두 집합 간에 1대1 대응이죠. 1대1 대응이 존재하면은 두 집합은 이퀴블런트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사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 샘플 스페이스라는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뭐, 집합이 원소가 1, 2, 3, 4, 5, 6이든, 뭐, 7, 8, 9, 10, 11, 12든, 아니면 뭐, A, B, C, D, E, F든, 사실 뭐, 그건 중요하지 않죠, 별로, 여기선. 뭐, 똑같은 시그마 필드를 우리가 구성하고 똑같은 그 확률 측도를 준다면 사실 원소의 개수만 똑같으면 우리는 똑같은 확률 공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집합의 원소가 뭐다라는 거는 뭐 나중에 그거를 다시 그 일상의 언어로 해석할 때는 문제가 되겠지만 수학적으로 볼 때는 딱히 크게 문제가 되는 것 같진 않아요. 그냥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이거를 것을 해서 근데 그러니까 만약에 S를 그냥 단순히 집합이라고 했을 때 근데 그 바로 다음에서 나 얘기가 사건이 들어가 버리니까 그러니까 시행이랑 사건이랑 다른 거 예 알겠어 저 시행이랑 사건이랑 같은 거 헷갈려가지고 근데 약간 의미를 같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드네요. 약간 예시부터가. 사건은 이벤트인데 시행은 영어로 뭘까요? 시행, 익스피리먼트일까? 예, 맞아요. 익스페리먼트로 되어 아, 있습니다. 예. 익스페리먼트군요. 네. 그래서 그 책에 저도 이제 그 영어 책을 찾아보고 있는데 이제 그 샘플 표본 공간이라고 하는 게 이제 collection of all possible outcomes of a particular experiment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어떤 특정한 실험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가능한 결과들을 모아놓은 집합을 이제 표본 공간이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아, 약간 그렇네요. 네, 거기서 약간 시행의 조건 같은 것도 제가 지금 찾아보고 있으니까 나오긴 하는데 예를 들어 약간 시행 전에 결과를 알 수가 없어야 한다. 그리고 뭐 시행은 반복될 수 있어야 같은 조건에서 반복될 수 있어야 한다. 약간 그런 좀 조건들도 있긴 합니다. 의미상으로 그렇긴 합니다. 저는 지금 위키를 보고 있는데 거의 똑같은 문장이 맨 처음에 나오고요. 그러니까 뭐라고 나오냐면은 set of all possible outcomes of experiment라고 나오네요. 근데 방금 말씀하신 그 샘플 스페이스도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된다는 것도 일단 위키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뭔가 세 가지가 써 있기는 합니다. 근데 어, 무슨 말인지 저 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그 뭐 그 얘기하시죠. 저 이거 한번 읽어보고 있을게요. 그러니까 저 이벤트라는 거는 결국엔 우리가 주고 싶은 대로 줘도 되는 거잖아요. 이게 아닌가요? 주고 싶은 대로 주면 되긴 하는데 그래도 조건이 있기는 하죠. 그 조건이 아마 그 다음 페이지에 지금 다음 페이지랑 다다음 페이지에 이어서 나와 있을 건데요. 첫 번째가 S 전체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무슨 말이냐면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어떤 사건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사건의 여집합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처음 봤을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굉장히 그냥 나이브하게 확률, 뭐 랜덤 베리어블이니 뭐 확률이니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이 얘기들을 조금 더 그러니까 엄밀하게 공리적으로 구축을 하려고 여러 시도들을 한 결과로서 딱 정수만 남은 것이 요 저희 확률 공간 probability space의 정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각각의 공리를 부정하면은 분명히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확률이랑은 뭔가 굉장히 안 맞는 게 생기겠거니라고 그냥 상상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S는 반드시 원소여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사건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의 여집합도 사건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가 그 임의의 자연수 n에 대해서 그 n개의 사건들의 합집합도 그 사건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게 아마 세 번째 조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사건이라는 단어를 쓰기는 했지만 사실은 정확한 그 정의를 얘기할 때는 사건이라고 부르면 안 되죠. 우리가 토폴로지 정의할 때 토폴로지 그 오픈셋을 정의하기도 전에 오픈셋이 어쩌니 이런 말 쓰면 안 되잖아요. 그렇듯이 여기서도 정확한 정의를 얘기할 때는 뭐 사건 이런 말 쓰면 안 되고 그냥 어떤 그 시그마 필드는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그 샘플 스페이스의 파워셋의 부분 집합을 말한다. 라고 하고 그 다음에 1, 2, 3 이렇게 말하면 될 겁니다. 아, 네, 들리시나요? 네, 네. 들립니다. 아, 예, 저 컴퓨터가 좀 문제가 좀 있어서 태블릿으로 다시 접속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 아직도 세 번째 정의가 조금 헷갈리거든요. 저도 약간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세 번째 정의가 좀 헷갈려가지고, 다른 데 보니까 다른 데는 그냥 이제 그 카운터빌리 인피니트 한 거에 카운터빌리 인피니트 유니언에 대해서 닫혀 있다라고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런 식으로 썼던 것 같은데. 아, 네, 네, 네. 근데 그 모든 이벤트들의 모임을 시그마 필드라고 하면은 그 시그마 필드에는 그 방금 말씀하신 그 뭐 하나 들어가면 여집합 들어가는 그게 다 포함돼야 하는 건가요? 시그마 필드라는 놈은?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모든 이벤트면 안 그런 이벤트도 있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지금. 아, 그래서 파워셋의 부분 집합, 알 것 같습니다. 예, 음, 제가 헷갈리는 게 지금 두 군데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요 말이 조금 불분명하다. 두 번째는
이거랑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 어느 부분이 불분명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3번의 그 표현이요. 요 3번의 표현이. 그러니까 음, 각 자연수마다 EN이 F의 원소이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각 자연수마다, 그러니까 1부터 그 카운터블리 많은 그 각각의 자연수마다 어떠한 그 원소, F의 원소가 있다면, 모든 N에 대한 합집합도 원소이다? 라는 말이, 어, 일단 첫 번째, 그, 만약에 F에 처음에 S부터 시작하죠. 만약에 S의 원소가 유한계면 일단 파워셋부터가 원소가 유한계잖아요. 네, 그러면 요 N도 사실은 각 자연수마다 다 EN 정확히는 EN도 각 자연수마다 다 정의되지는 않을 텐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건지 만약에 S가 유한집합이면 PS도 유한집합일 거고 그러면 이 F가 3번 조건이 말하는 것은 F에서 어차피 유한이니까 F에서 아무렇게나 집합을 꺼낸 다음에 그것을 합집합을 해도 여전히 F의 원소여야 된다라는 뜻일 것 같아요. 요건 맞나요? 맞을까요? 근데 약간 그 이 정의가 말씀 주신 대로 그 S가 유한집합일 때랑 약간 무한집합일 때를 약간 아우르는 정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신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S가 일단 말씀하신 대로 유한집합이면 그냥 이제 당연히 카운터블리 유니언밖에 못하고 카운터블리 파이널 유니언밖에 못하고 이제 그러면 네 그거는 다시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그런 의미를 가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S가 유한집합일 때. 그러면 S가 만약에 무한집합이면 이 뭐 예를 들어서 쉽게 예를 들어 뭐 S가 R이다. 이렇게 하면은 일단 그 어 F의 원소 아니 F의 원소의 개수가 카운터블이어야 된다 뭐 그런 조건은 여기에 전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파워셋의 부분 집합은 사실은 굉장히 자유도가 큰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중에서 첫 번째 지금 S를 R이라고 적었으니까 이 경우에는 그럼 이렇게 써야 될 거잖아요. 첫 번째 어 이거 이렇게 쓰죠. if S가 R이면 이- F 이거 뭐지? 여기 제가 지금 여기 밑에 쓰고 있는데 보이시나요? 이렇게 1하고 괄호한 것까지 if 네 보입니다. 아, 예. 아 아, 네네. 네 이게 F의 원소여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 그 어떤 똑같이 쓰죠. 어떤 E가 음 E가 F의 원소이면 E의 여집합도 F의 원소여야 되고 3번이 의미하는 게 이 경우에 3번이 의미하는 게 이 F에는 사실 원소가 언카운터블하게 많을 수도 있으나 그 중에서 카운터블하게 또는 유한하게 뽑은 경우에 대해서만 그것의 합집합이 다시 F의 원소이면 된다. 라는 뜻인 거예요. 근데 이것도 저희가 정의 생각하듯이 그러니까 유한한 경우만 생각하겠다는 거 아닌가요? 그 어차피 무한이나 그런 건 어차피 신경 안 쓸 거고 유한한 거 잡을 수 있으면 그것만 생각하고 싶다라는 거 아닌가 생각 들었어요. 음,
이게 약간 그 어떤 느낌이냐면 사실 그 F 안에 얼마나 약간 유한한 그 원소들이 있든 그거의 합집합은 다시 F로 들어가는 거고 그래가지고 결국 그 합집합을 하는데 숫자에 제한이 없다. 셀 수만 있으면 여기 자연수를 약간 뭔가 셀 수 있는 어떤 열이 있으면 그거를 자연수로 말할 수 있고 뭐 이제 그거 가지고 하는 건데 그거 가지고 이제 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건데 이제 그게 과연 그 무한 셀 수 없이 무한한 거에도 되냐 약간 어떤 근데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좀 어떤 자연수보다 큰 수는 네, 카운터블 인피니트 한 그렇게 된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왜 카운터블이어야 하는지 그게 좀 궁금하긴 하네요. 언카운터블이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는지 그게 조금 궁금해지긴 하네요. 사실 약간 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요거는 조금 당연한 결과인 것 같기는 해요. 요 2번. 왜냐하면 어떤 n 이상을 전부 다 공집합으로 잡아버리면 자동으로 2번이 그 임플라이가 되는 것 같아서 얘기를 하다 보니 2번은 조금 그 좀 그림이 음, 보이는 것 같은데 왜 카운터블 리어야 할까? 그게 좀 궁금하네요. 저도 저거 찍은 거 생각난 건데, 그러면 그거 카운터블 말고 그냥 인덱스 셋 하나 주면 안 되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인덱스 셋은 언카운터블 한 경우도 보통은 얘기하기 때문에 근데 강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게 언카운터블이 인피니트하게 될 수는 없는 건가라는 거 아니었나요? 제 질문은요. 네. 어, 그러니까 일단 정의는 대충 무슨 말인지 이제 이해가 됐는데요. 왜 이것만 허용할까라는 뜻이었습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언카운터블도 정의하면 우리가 아는 그거랑 네, 다르게 되는. 네. 이걸 언카운터블로 정의를 하면은 성질을 시그마필드의 성질을 여기에다가 각 자연수가 아니라 그냥 임의의 인덱스 셋이라고 하면은 어떤 어색함이 생기기에 이렇게 정의를 했을까라는 그런 궁금증이었습니다. 음, 약간 제가 가지고 있는 약간 생각인데, 아마 약간 거의 소설 쓰는 것 같긴 한데요. 이 시그마 필드라는 게 결국 그 메저러블 하다는 개념이랑 이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좀 어떤 거는 어떤 길이나 어떤 그 양을 잴 수가 있고 어떤 건 없고 해서 약간 좀 측정할 수 있는 것들을 측정할 수 있는 것들의 집합을 시그마 필드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래서 뭐 그런 약간 생각을 가지고 보면 이제 뭐 전체 집합은 당연히 잴 수가 있을 거고 그리고 어떤 전체가 주어지고 어떤 다른 잴 수 있는 게 하나 있다면 그것에 대한 여집합도 잴 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약간 하나의 대상은 잴 수 있고 그거를 좀 유한하게 붙인 거는 그 길이나 어떤 성질을 잴 수가 있지만 만약에 무한하게 붙인다면 예를 들어 우리는 점만 잴 수 있다고 점만 측정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 그 점을 유한하게 붙인 거는 잴 수가 있겠지만 그거를 인피니트하게 붙이면 선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선에 잴 수가 없는 약간 좀 그런 의미에서 매저업을 하지 않게 될 수가 있겠다라는 좀 그런 소설을 써봤습니다. 아, 제가 방금 위키에서 그 메저러블 셋을 타고 들어가 봤는데요. 네. 왜냐하면 여기 써 있기를 시그마 필드의 원소를 메저러블 셋이라고 부른다라고 되어 있길래 메저러블 셋이 뭐지? 라고 이렇게 클릭해서 들어가 봤는데 메저러블 셋의 데피니션으로 어, 카운터블 에디티비티가 있네요.
근데 이것은 사실은, 정확히는 메저러블 셋이 아니라 그냥 메저의 정의인데, 저거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확률 측도의 정의랑 조금 비슷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아직 카운터블과 언카운터블의 차이를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다는 느낌이 갑자기 확 드네요. 음, 한 번은 그냥 드모르간 쓰면 되는 걸까요?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파이나이트 하니까 네, 문제없이. 네. 여기 2번 성질이랑 드모르간 쓰면은 요거 3번 나올 것 같은데 맞을까요?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번 해서 2N에 이제 여집합이 네네. 다 들어가 있고, 예, 예. 네네. 그러면 이게 따지고 보면은 위상 정의할 때랑 똑같은 거는 전체랑 공집합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똑같은데 그 2번, 3번이 조금 다른 거네요. 근데 약간 그 아, 파이나이트 야, 원래 뭐 위상은 이제 파이나이트 인터섹션이랑 인피니트 그 인피니트 그거 인피니트 유니언을 포함하는데 네네. 언카운터블 인피니트 유니언 포함하는데 이제 네. 이거는 반대로 이제 카운터블한 유니언이랑 인피니트한 인터섹션을 포함하니까 아니 근데 카운터블이 그것도 아니야 카운터블이 인피니티거든요 네. 인터섹션도 그 지금 차이점이 위상이랑 차이점이 하나는 여집합을 가져야 한다는 거고 여기 좀 중요한 차이점인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위상은 임의의 합집합 그리고 그 유한계의 교집합이었는데 여기서는 카운터블리 매니 사실은 이건 그 유한한 합집합 또는 카운터블리 매니한 합집합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3번 연습 문제 3번에 의하면은 카운터블리 매니 교집합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기보다는 이건 사실 뭐 1, 2, 3번에서 나오는 결론이니까 가지고 있어야 한다기보다는 가지고 있게 된다라고 말하는 게 조금 더 정확하긴 하겠지만 그런 점에서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카운터블이라는 개념이 둘 다 도입되는 것 같네요. 네, 네, 네. 저는 이거 약간 책 읽듯이 생각해가지고 그 소설 같은 거 읽으면은 원래 앞에서 그러니까 얘가 원래 어떤 애니까 지금에 와서 무슨 사건 때문에 쟤랑 싸운다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얘는 들으면서 든 생각이 뭐냐면은 그럼 앞에서 그 위상은 왜 얘기를 한 거지 2 그러니까 앞부분에서 근데 여기서는 그 위상이랑 비스무리한 건 알겠는데 위상을 안 쓰는데 얘기를 할 필요가 있었나 지금 그거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저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보렐 시그마 필드의 정의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보렐 시그마 필드의 정의를 보면은 위상 공간이 먼저 나오거든요. 아마 그걸 이용해서 위상 수학에 있는 여러 정의들을 확률 공간에 데리고 올려는 좀 그런 걸 알고 있습니다. 아 시그마 필드는 이걸 만족하는데 그 보렐 시그마 필드는 위상의 그거랑 이거랑 둘 다 만족하는 그런 애로 보면 될까요?
약간 이런 느낌인데요. 예, 저도 정확한 정의를 아직 그 익히지는 못해서 그냥 느낌적으로만 얘기를 하자면은 여기 노트에 써 있는 거 보면 오픈셋은 보렐셋이지만 보렐셋은 오픈셋이 아니다 라고 돼 있고 그다음에 그 언젠가 채널진님도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오픈셋은 보렐셋이고 클로우즈셋도 보렐셋이지만 보렐셋은 일반적으로 오픈이나 클로우즈드일 필요는 없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보다 훨씬 더 일반적이고 더 큰 집합인 거죠. 근데 네, 그 보렐 시그마 필드도 마찬가지로 위상처럼 만족해야 되는 어떤 그 성질들이 있는 것이고, 근데 그 성질이 뭔지는 일단 저는 아직 모르겠어요. 네, 최윤 선생님 말씀하시죠. 네. 네, 감사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니까 그 밑에 이제 연습 문제가 또 있잖아요.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위상이 아니라 어떤 애플을 잡았을 때 그 애플을 가지고 만드는 뭐, 집합이 써주어지고, 네, 집합 S의 파워셋의 부분 집합을 선택을 했을 때 이 파워셋을 포함하는 가장 작은 시그마 필드 F가 유일하게 존재한다는 걸 보여라 라고 하고 그 밑에 이제 보렐 시그마 알제브라가 이제 정의가 되잖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위상도 결국에는 그 파워셋의 부분 집합이고 그 부분 집합을 가지고 다시 이제 어 시그마 알제브라를 만드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런 이제 오픈셋이 아닌 세트를 포함하는 게 올해 시그마 알제브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더 큰 개념이 아닌가. 보렐 시그마 알제브라가 미상 자체를 포함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지 그게 좀 약간 좀 궁금해집니다. 저희 마지막 질문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위상 자체가 이제 어쨌든 그것도 파워셋의 어떤 주어진 집합 파워셋의 부분 집합이고 시그마 알제브라도 정의상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위상이 이제 시그마 알지브라에 포함되면 그걸 약 포함되게 만들 수 있는 시그마 알제브라가 보렐 시그마 알제브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저는 혹시 틀리면 알려주십시오. 저도 네, 똑같이 생각을 했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예, 네, 말씀하세요. 딱 이 부분인 거잖아요. 요 부분이잖아요. 요 부분. 그러니까 위에서 이 연습 문제에서 얘기한 거는 그냥 파워셋의 아무 부분 집합을 잡았을 때 이것을 포함하는 가장 작은 시그마 필드가 존재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서는 그것을 토폴로지로 잡았을 때, 이 네, F 프라임을, 그러니까 S에 이미 위상 공간이 주어져 있을 때 이 토폴로지를 포함하는 가장 작은 시그마 필드가 존재할 거고, 당연히 이게 참이라면. 음, 그렇게 만들어진 시그마 필드를 보렐 시그마 필드라고 부른다. 라고, 네, 저도 똑같이 이해했습니다. 음, 제가 이해한 방식은 그냥 일단 위상이 주어졌을 때 그 위상에다가 그냥 그 위상의 여집합들을 전부 넣은 위상의 여집합들을 첨가한 그게 보렐 시그마 필드가 아닐까요? 아무래도. 왜냐하면 근데 여기 네, 조건에서 그러니까 그 부분 1번이나 집합 3번은 만족이 되니까. 예, 그쵸.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 연습 문제에서도 나왔듯이 이제 시그마 알제브라가 갖고 있는 이제 다른 성질들이 도출된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오픈 공간 여집합만이라고 한다면 클로즈드만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거기서 파생되는 이제 뭐 교집합들이나 뭐 이런 것들도 다 아, 계산을 해보면 네, 그 클로 클 클로픈이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실수 실수 공간만을 생각했을 때는 이제 한쪽은 닫히고 한쪽은 열려 있는 뭐 그런 것들도 충분히 파생될 수 있고 그런 집합들이 오렐 시그마 알지브라에도 포함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 그 채널지기님께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여기 써 있기도 하지만 그런 역이 성립이 안 된다는 게
그런 의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좀 전에 저기, 이동욱 선생님께서 얘기하신 것 중에서 이 여집합만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닐까라고 말씀하셨는데, 아, 그 어, 생각해보니까 거기 여집합 일단 넣은 다음에 여기 네. 시그마 필드 오퍼레이션 이거 합집합에 한 번 더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합집합, 아, 합집합이요? 여집합들의 합집합. 아, 근데 이거는 아, 자동으로 여집합들의 되나는 모르겠는데. 합집합, 근데 여집, 여집합들의 합집합은 원래의 네, 교집합이니까. 근데 근데, 이제 원래 교집합은 카운터블리 매니만 됐는데, 네, 근데, 카운터블리 파이나이스만 네, 됐는데, 이제 네, 카운터블리 인피니까지는 되는 거잖아요. 여기 그 시그마 필드에서는. 그래가지고, 네. 카운터블리 인피니트한 교집합이 추가로 들어가겠네. 그렇죠, 그렇죠, 여집합들. 그렇죠, 그렇죠. 아, 네. 네, 그 아, 점까지 네. 네. 말씀드려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아, 위상에서는 유한계 교집합만 허용했는데, 여기서는 이것도 되니까, 무한, 무한 교집합도 허용을 하니까, 여기서도 확장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여집합에서도 확장이 또 될 것 같아요. 네. 그, 저는 사실 그냥 여기 이거 시그마 필드의 3번 조건을 여기 써진 거보다 제가 아까 썼던 노테이션대로 이해를 하고 있긴 합니다. 네, 여기 이걸로.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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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어차피 여기서 n을 중복이 이 n이 그 중복이 가능하게 한다면 파이널 셋에서도 정의가 될 것 같거든요. 아, 그쵸, 그쵸, 그쵸. 네, 네, 그래서 약간 이렇게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러면 어쨌든 T가 결정이 되면 모래 시그마 필드도 하나로 유일하게 결정이 되는 거네요. 이 연습 문제에 의해서. 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자명하게 오픈셋은 보를셋이 될 수밖에 없고 그쵸, 그쵸, 그쵸. 결국 재료 가지고 만드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T를 확장시켜서 만드는 거니. 네. 저희 혹시 그 확률 측도의 정의에 대해서 좀 보셨나요? 어, 아직 외울 정도는 아니고요. 그냥 이해만 했습니다. 그, 저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그 로테이션 봤을 때 그냥 단순히 그냥 시그마 필드에서 0과 1 사이 값을 보내주면 끝 아닌가? 아니구나. 밑에 더 있구나. 그것도 이거 두 개, 세 개, 두 개를 포함해야 되는 거네요. 네. 네. 약간 이런 식으로 확률 측도를 정의한 거를 이제 되게 어플리케이션이 되게 명확한데요. 이런 그 조건부 확률도 이 확률 축도의 정의를 만족을 하기 때문에 조건부 확률이 확률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 이걸 말로는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서로 약간 서로라고 하나요? 집합을 디스조인트? 네, 디스조인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 이거를 말로 풀어서 설명하면 어떻게 설명하면 깔끔할까 지금 그걸 생각 중이라서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각각의 자연수 n마다 이 n이 f의 원소이고 그리고 각각 이 n들이 디스조인트 하면 그러면 그 모든 이 n들을 합집합한 것의 함수값과 각각 이 n의 함수값을 더한 것은 똑같다. 정도로 얘기하면 되겠죠? 네. 저는 예, 네,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좀 뭐 자명하니까 그냥 뭐 그런 거고. 근데 저 유니온 할 때 저 EN은 그럼 그 유한 무한 상관없이 그냥 다 할 수 있는 건가요? 이 유니온 할 네. 그 EN이 그 유한집합인지 무한집합인지는 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정의가 이렇게 딱 잡혀버리는 순간 이 n 예를 들어서 내가 뭐 함수를 10개 정도만 잡고 싶다. 그러면은 11번부터는 전부 다 공집합으로 잡아버려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유한계도 다 포함하는 정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저희가 EN을 공집합으로 잡을 수 있는데 그럼 그 EN의 그 확률 매저의 함수값은 0이 되는데 이거는 공리로 생각해야 되는 건가요? 이거 볼 수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공집합 함수, 그러니까 공집합, 피공집합이 0이다. 사실 밑에 연습 문제 있네요. 아, 대충, 글쎄요. 이거 어떻게 보면 될까요? 피, 공집합은 이게 성립해서 0이지 않을까요? 이거는 이제 공집합이랑, 아, 그러네요. 생각보다 간단한 문제였군요. 네. 약간 이게 이 확률 측도의 정의가 레퍼런스마다 살짝 살짝씩 다른 것 같은데, 결국은 다 비슷하겠지만, 그래서 약간 이거는 이제 사실 공역이 0과 1 사이니까 당연히 정의가 됩니다. 당연히 그 임플라이 돼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거 이용해서 2번 같은 거 보이는 거 아닐까? 2번은 저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 2원이 2, 2의 부분집합이라고 했으니까 2,2에서 글자가 왜 이래? 2,2에서 2원 뺀 것에 그 이거 이걸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요? 네, 제가 알기로도 그러니까 E2가 네. 어 E1과 어떤 뭐에 또 그걸 할 수 있잖아요. 그 디스조인트 셋을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쓰는 거죠. 이렇게. 네, 그거를 뭐 E3라고 음, 한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예, 예, 예. 이렇게. 그리고 네, E1 네, 이렇게 하면은 둘 네. 다 이제 분리가 되니까 예. 네. 그리고 이게 다 0보다 크니까 네, 그러니까 예. 그쵸. 빼면 네, 된다. 그런 네. 식으로. 그리고 3번은 어 n개 1번에 그냥 점 아, 1번을 이제 유한으로 바꿀 수 있냐는 건데 공집합의 확률이 0이니까 나머지 공집합을 넣는다. 이런 논증을 그러네요. 예, 저도 대충 예, 볼 수 있을 것 예, 같아요. 예, 예. 네.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확률 공간을 안 틀리고 얘기하기 너무 양이 많은 것 같아가지고. 음, 그냥 제가 먼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저도 한 번도 얘기해 본 적은 없는데, 그냥 뭐 떠오르는 대로 얘기해 보죠. 일단, 집합 S가 주어져 있고요. 그리고 집합 S의 파워셋의 부분 집합 F가 조건 1, 2, 3을 만족하면 우리는 그것을 시그마 필드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1번은 그 S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F의 원소 중에 S가 있어야 하고, 2번은 2가 F의 원소이면 2의 여집합도 F의 원소여야 되고요. 그리고 3번, 그 F에서 카운터블리 매니하게, 이거 참 영어랑 우리말 섞으니까 참 좀 그런데, 어, 자연수만큼이라고 할까? 그냥 카운터블하게 많은 그 원소들을 임의로 꺼내서 합집합을 해도 여전히 F의 원소여야 됩니다. 이게 시그마 필드의 그 정의이고요. 그다음에 확률 측도 probability measure는 이 시그마 필드에서 그 닫힌 집합 0에서 1까지의 그 닫힌 집합으로 가는 함수인데 아래의 조건 1, 2번을 만족하는 함수입니다. 첫 번째는 그 각 그 F의 원소 각각의 자연수마다 만약 각각의 자연수 n마다 n이 F의 원소이고 그리고 이 n들이 서로 다른 이 n들이 전부 디스조인트 하면 그러면 이 n들의 전체 합집합의 함수값과 각각 이 n들의 함수값을 더한 것이 똑같다. 두 번째, s의 함수값은 1이다. 이렇게 S와 시그마 필드 F와 확률 측도 P가 정의가 됐고요. 이렇게 세 개를 묶은 트리플 S, F, P를 확률 공간이라고 부릅니다.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감탄했습니다. 아, 감, 감탄까지 할 건 아닌 것 같고 이 카운터블리 매니라는 부분이 참 말로 표현하기가 참 거시기 하네요. 좀 더 간단 명료하게 말하고 싶은데 어떻게 말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아까 물음표를 띄웠던 시그마 필드의 조건 중에서 3번에서 왜 카운터블만 하냐라는 것에 대해서 검색을 해봤는데요. 매스 익스체인지에 어떤 누가 똑같은 질문을 했고 누군가 답을 했는데 어, 비슷한 얘기를 하네요. 그, 그러니까 한 점의 길이는 1인데 그런데 0부터 1까지의 길이는 다시 한 점의 길이는 0인데
그러니까 메저가 결국은 길이를 일반화하는 거잖아요. 음, 한 점의 길이는 0인데 0부터 1까지의 길이는 1이다. 그런데 이걸 그 그냥 임의의 썸, 그러니까 uncountable sum까지 만약에 허용을 하면은 그러면은 0을 무한 번 더해서 1이 되는 일이 생긴다라는 식으로 설명을 하네요. 근데 저는 이거 봐도 여전히 좀 불만족스러운 거는 아니 무한 번은 그뭐 어카운터블 하면 뭐 0인데 카운터블은 뭐 다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그렇게까지 만족스러운 답변은 아닌 것 같아요. 약간 말하다 보니까 실수의 정의가 되게 헷갈리네요. 약간 언카운터블 하면 언카운터블 인피니트 한 것 중에 제일 작은 게 어쨌든 실수만큼 있는 실수랑 크기가 같은 집합인 거잖아요. 네. 그것도 사실 공리의 영역이긴 하지만 그런 일단은 뭐 보통은 그렇게 그, 얘기하죠. 네, 네, 그 연속체가 저인 거 그쵸, 그거. 그쵸, 그쵸. 네, 네, 보통은 그렇게 받아들이죠. 네. 네. 근데 이제 그 실수가 어떻게 정의되는지 잘 모르다 보니까 약간 좀 직관을 세우기 쉽지가 않네요. 아, 실수의 정의는 그 제일 많이 쓰는 거는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어떤 체, 음, 완비 순서체. 완비 순서체? 그쵸? 네. 일단 체여야 되고, 그리고 그 순서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완비해야 한다. 여기서 완비라는 것은 그니까 컴플리트하다는 건데, 뭐 그냥 쉽게 표현하자면 구멍이 없다는 거고, 조금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그러니까 완비하다는 것과 동치인 것 중에 저게 있잖아요. 그 최소상계 성질이 있잖아요. 최소상계 성질을 만족하는 순서체를 실수라고 부른다. 그리고 다르게 말하면은 완비한 순서체는 다른 걸 만들더라도 어차피 실수랑 똑같다. 보통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정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음, 저 밑에 보고 있었는데 그 확률 공간 예시가 있는데 이거는 정의 외우고 다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 이거 얘기하고 끝인가 그 밑에 딴 얘기 하나 보고 있었는데 근데 확률 공간의 예시 부분도 여기 보면은 첫 번째 예시가 그 S는 그냥 A에서 B까지 닫힌 구간이고 F를 R1의 볼의 시그마 필드로 선택하자라고 그냥 이렇게 한 줄로 띡 써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저는 아직도 볼의 시그마 필드가 어떻게 생긴 건지 머릿속에 상상이 안 돼서 그냥 이것만 보면은 뭔지 그냥 저에게는 아직까지는 글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그 약간 결국 포렐 시그마 필드를 왜 도입해야 하는지에 대한 당위성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뭐 또 당연하겠지만 당위성 얘기하기 전에 일단 정의부터 외우라고 할 것 같아가지고 저 그 혹시 확률 공간 정의 한번 말해봐도 될까요? 네. 네. 우선 집합 S가 주어져 있다. 이제 그 집합 S의 파워셋의 सब셋인 F가 아래
아래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할 때 F를 시그마 필드라고 한다. 우선 첫 번째로 S는 F의 원소이다. 두 번째로 F의 F의 원소 이 원이 있다면 그 이 원의 여집합도 F의 원소이다. 이제 세 번째로 그 F의 원소 E1부터 EN까지 있다고 했을 E1부터 EN까지 있다고 했을 때 이제 그 E1부터 EN까지의 합집합은 F의 원소이다. 어, 그 다음에 이제 함수 P를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그 함수 P는 이제 시그마 필드 F를 정의역으로 가지고 실수 닫힌 구간 0,1을 공역으로 가지는 함수이다. 이제 아래 네,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할 때 이제 P를 확률 척도라고 한다. 이제 첫 번째 조건은 예, 일단 두 번째 조건은 PS는 1이다. 네, 그다음 첫 번째 조건은 이제 F의 원소 E1과 E1과 E2에 대해서 이제 E1과 E2가 그 교집합이 공집합일 때 이제 아, 네, 다시 하겠습니다. 네, F의 원소가 아니요, 그 E1, E2로 될 것 같아요. 그 E1과 E2가 있을 그 공집합이 교집합일 때 E1과 E2의 합집합 P E1과 E2의 합집합은 E1의 P E1 더하기 P2이다. 그래서 두 가지 조건을 만족했을 때 그거를 네, 확률 척도로 하고 이제 S, F, P라는 그 순서쌍을 확률 공간이라고 한다. 그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 중에서 네, 집합을 그냥 E1하고 E2만 잡으셨잖아요. 네, F의 그렇게 원소 해도 중에서. 되지 않을까 해서 했는데, 제가 그게 조금 확실하지가 않아서 사실 얘기를 꺼낸 건데요. 네, 이게 두 개를 해서 된다는 게 그 자연수 개수만큼의 그 디스조인트한 서브셋들에 대해서도 된다는 걸 임플라이 하는지 그걸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임피사이가 안 된다고 보는 게 맞겠네요. 다시 생각해. 음, 근데 그건 임피사이가 안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유한계면 확실히 되는데 자연수 개수만큼이 되는지 확실히 근데 왠지 안 될 것 같아서. 네, 안 된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이제 그 서로 디스조인트인 그 이의 카운터블한 원소들에 대해서 합집합, 그들의 합집합의 함수값과 이제 그들의 함수값의 합은 같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맞는 것 같습니다. 뭔가 합집합이라는 연산에 대해서 호모몰피즘인 느낌이네요. 음, 약간 그 집합 간의 그 덧셈이 그거라면 그러네요. 저도 한번 해봐도 될까요? 네, 예. 어, 집합 S가 주어져 있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S의 파워셋의 부분 집합인 F는 다음의 세 조건을 만족하면 시그마 알지브라라고 한다. 첫 번째 조건은 그 주어진 집합 S가 F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그러니까 원소여야 하고, 두 번째, 한 원소, E가 F의 원소이면, F에 들어가 있으면, 그 E의 여집합도 F의 원소이다. 그리고 세 번째, 각 자연수 N을, 인덱스로 갖는 원소 EN을 생각했을 때, 어, 그 EN들의 임의의 합집합도 F의 원소이다. 그리고, 어, 그래서 이제 주어진 집합 S와 그에 상응하는 시그마 알지브라가 주어져 있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우리는 어, 그 시그마 알지브라에서 0과 1 구간으로 보내는 함수 P를 다음과 같은 두 조건을 만족하면 확률 축도라고 부른다. 첫 번째는 각 자연수 n에 대해서 그 자연수를 인덱스로 갖는 F의 원소 이 n들이 서로 교집합이 없을 때 그 EN들의 전체 합집합의 함수값은 그 EN의 함수값에 모두 더한 것과 같다. 그리고 주어진 집합 S의 함수값은 1이다. 그랬을 때 그 주어진 집합 S와 시그마 알지브라와 확률 측도 P를 우리는 확률 공간이라고 부른다. 근데 일단 저는 약간 이거 순서랑 이거 용어 자체가 지금 너무 입에 안 붙어가지고 저는 좀 써보고 그림 그려보고 하고 저는 다음 시간에 해보겠습니다. 이 완전히 시그마 필드랑 이 얘네들 자체가 너무 헷갈려가지고 예. 저도 굉장히 공감합니다. 저 처음에 이거 접했을 때 진짜 막막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또 너무 어버버할 것 같아가지고 뭐 어느 정도 어버버하면 얘기하겠는데 이건 완전히 그건가 좀 어려운 것 같아가지고 예. 그러면은 녹화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